안녕하세요. 10학년 학생 여러분. 함수 문제풀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34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역함수가 존재하는 두 함수 fg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여기서 계산해야 되는 것 주어져 있어요. 합성함수에 대한 역함수니까 징검다리 건너듯이 g 역함수, 역함수의 역함수니까 함수 f가 되죠. G 인버스 of f 3이 얼마냐라고 묻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함수 f에서 f는 여기 y는 x 직선의 위쪽에 있는데요. 3에서 함수값이 얼마인지를 찾아보니까 따라서 올라가 보면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건 G 인버스 4가 됩니다. g에 대한 역함수를 구해야 하느냐, 함수값 하나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했죠. 이 값을 t라고 하고 우리가 t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g역 함수는 4가 t에 대응된다. 그럼 이 말의 의미는 함수 g는 t를 4에 대응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4에 대응되는 함수 g의 값을 거꾸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갔더니 그에 해당되는 값이 6인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t가 6이겠구나. 정답이 2번인 걸 알 수 있습니다. 35번입니다. 2가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 왼쪽 오른쪽 비교를 해보니 x-2와 x제곱 더하기 1이 통분된 식이 이게 왼쪽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을 통분해서 왼쪽을 만든다고 보면 되죠. 자, 그래서 우변을 한번 통분해 봅시다. 통분합니다. x-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1분의 a와 x제곱 더하기를 곱해요. bx와 x-2를 곱합니다. 그러면 bx제곱 마이너스 2bx 분자만 다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x-2분의 x제곱 더하기 1 요거 곱하기 a 더하기 b x제곱 마이너스 2bx 더하기 a가 됩니다. 그러면 우변에서 보여지는 이 분자인 2x 더하기 1하고 같아야 되니까 a 더하기 b 2차항의 개수는 0이 되어야 하고요. 마이너스 2b는 1차항 개수 2가 되어야 하고 a는 1이 되어야 합니다. a가 1, 가운데 b는 마이너스 1. 다 나왔죠? 둘 더하면 0이 되는 첫 번째 식도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a-b는 1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값이니까 2가 됩니다. 5번입니다. 36번입니다.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점 P, Q와 직선 y는 x 더하기 k에 대하여 대칭이더라. 처음 주어져 있던 이 함수를 보세요. 이 함수의 기본 형태가 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y는 x-3분의 2x 더하기 1이니까 2 곱하기 x-3으로 쓰면 상수항 마이너스 6이 있죠. 1이 되려면 7만큼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x-3분의 7 플러스 2로 분리되었을 거예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원래 기본적으로 있던 식은 y는 x분의 7이라는 식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는데 이걸 또다시 평행이동해야 돼요. 얼마?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여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렇다면 처음 이동되기 전 상태의 식이었던 y는 x분의 7은 그럼 이건 어떻게 이동된 게 여기에 나타나야 될까? 이걸 따져보면요. x축 방향으로 3만큼 갔는데 2만큼 더 보내야 돼요. 그럼 이건 x축 방향으로 5만큼 보낸 거다. y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건 y축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 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것이 요 네모 안에 들어갈 식인데 이 식이 점 P, Q와 직선 y는 x 더하기 k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이건데요. y는 x 더하기 7이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것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냐, 점 대칭이냐 할 때 이거 원점 대칭이었어요. 자, 또 다른 특징이 있죠. y는 x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y는 x. 또 다른 것, y는 마이너스 x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러니 이 원점과
요 직선이 어떻게 움직여 갔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자, 원점은 어디로 이동을 했을까? 원점은 x가 5, y가 1 이동했으니까 5,1이라는 점으로 이동했을 거다. 그래서 요 네모 안에 들어갈 식은 요 점 5,1에 대한 대칭일 거예요. 두 번째, 기울기가 1인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원점 지나가는 요 둘에 대해서도 대칭인데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1만큼 움직였다. 그런데 지금 기울기가 1인 것 다루고 있으니까 y는 x만 움직여 가보면 되겠죠. 이걸 움직입니다. y-1은 기울기 x-5 여기에 대해서 대칭일 거예요. 식을 정리하면 y는 x-4가 되겠죠. 자, 이제 모든 걸 다 찾아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자, 어떻게 움직여 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P는 5죠. Q는 1이 될 것이고 K는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P, Q, K 더한 값은 5 더하기 1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이 값은 2가 될 겁니다. 문제가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보면 여기 위에서 봤던 이쪽 구조가 만들어질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37번. 정의역이 3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은 유리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합니다. 유리함수의 기본적인 모양을 보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죠. 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인데요. 요 식을 좀 변형을 해볼게요. x-2분의 2 곱하기 x-2 나누면 나머지가 3이 되어야지 똑같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y는 x-2분의 3 더하기 2가 될 거다. 따라서 y는 x분의 3이라고 하는 유리함수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럼 기본적인 y는 x 더하기 3 이제는 워낙 많이 그려봐서 잘 알 수 있죠. 1, 4분면과 3, 4분면에 서로 마주보는 형태의 그래프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것을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움직였어요. xy축 방향으로 둘 다 2만큼 움직였어요. 여기 점이 2,2예요. 그럼 직선은 이렇게 커브는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쪽으로 나올 텐데 요 범위만 잘 보면 됩니다. 3하고 8 사이니까 여기에 있겠죠. 3하고 8. 그럼 이 3과 8 사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감소하고 있어요. 그럼 최대값, 최소값은 언제 생기냐? 감소하고 있으니까 3일 때 최대가 될 거다. 8일 때 최소가 될 거다. 앞으로 이런 종류의 문제를 받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는 줄 수가 없어요. 즉, 여기 0 정의가 안 되죠. 이렇게 잘라버리면 최소값도 없고 최대값도 없어요. 반드시 어느 한쪽으로만 주게 됩니다. 유리함수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최대 최소가 항상 양 끝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함수식 자체를 뭔가를 조작하기 전에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3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x에 3을 대입해 봅시다. 라지 m은 3-2분의 2 곱하기 3-1 분모는 1, 분자는 5가 되죠. 최소값은 8을 대입했을 때 8-2분의 2 곱하기 8-1 분모는 6, 분자는 15 6분의 15 약분하면 2분의 5가 되죠. 따라서 라지 m과 스몰 m을 더하면 5와 2분의 5의 합이니까 2분의 15가 될 거예요. 5번입니다. 38번 문제입니다. 두 함수의 fg가 있어요. 자, x가 마이너스 c가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f하고 g하고 f 합성해서 x가 x로 나타난다. 이거 항등함수가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항등함수가 된다는 것은 f하고 g가 어떤 관계에 있다? 역함수 관계에 있더라. 그래서 f 가지고 g를 역함수를 찾아서 만들어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y는 x 더하기 2분의 3x-4 이걸 x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야 되죠. 양변 x 더하기 2를 곱합니다. xy 더하기 2y는 3x-4 여기는 y로 정렬이 됐던 것처럼
x를 이항하고 y는 오른쪽으로 이항을 해서 다음과 같이 만들어낼 거예요. xy-3x는 마이너스 2y-4. 이제 x를 공통인수로 가져와요. 이제 최종적으로는 y-3으로 나눠주면 되죠. x는 y-3분의 마이너스 2y-4. 이걸 다시 역함수로 만들어요. y는 x-3분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자, 그러면 여기에 a, b, c에 해당되는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므로 a에다가 b에 마이너스 2를 곱합니다. 8이 되겠네요. c에 3을 곱해요. 마이너스 9가 될 거예요. 요 값이 그렇다는 겁니다. 요 값이 이걸 1번이라고 하면 이 1번이 따라서 이 전체는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4번입니다. 39번 유리함수의 그래프 위의 점 P에서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Q와 R이라고 합니다. 직사각형 O, Q, P, R의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엔 함수를 조금 정확하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했던 것과 똑같아요. x-3분의 2 곱하기 x-3 여기 플러스 1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x-3분의 1 플러스 2입니다. 이동되기 전 상태의 함수는 y는 x분의 1이었겠죠. 이 함수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움직인 걸 거다. 그럼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x축 방향으로 3만큼 움직였습니다. y축 방향으로는 2만큼 움직였어요. 3과 2. x가 3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만 생각하라 했으니까 요 1, 4분면 쪽 그래프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위쪽에 점 P가 있습니다. 점 P를 하나 잡아 보겠습니다. 여기 점 P가 있어요. 점 P. 그런 다음에 x축과 y축에 각각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x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뭐라고 하느냐?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q,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r, 그리고 원점 O가 있죠. 이렇게 주어져 있더라. 여기가 x축, y축입니다. 이때 이 사각형 둘레 길이를 구하래요. 둘레 길이. 자, 그래서 이제 값들을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적당히 값을 좀 줘볼게요. 어떻게 줄 건가 하면 요만큼 길이를 알파라고 둡니다. 요 길이는 베타라고 둬볼게요. 요 남아있는 길이는 각각 뭐냐? 요 남아있는 길이는 이게 3이죠. 여기 3. 그 다음에 요 높이는 2가 되죠. 여기는 2예요. 그러니 사각형 둘레 길이는 3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가 2번 있습니다. 여기 테두리까지. 그래서 둘레 길이는 2 곱하기 3 알파 베타 2의 합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5가 돼요. 이것의 최소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잡으면 좋겠습니까? 응?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이쪽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주어져 있던 이 커브가 요 점이랑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움직여 버리면 y는 x분의 1이 되죠. 그렇죠? y는 x분의 1 위의 점이 이게 바로 알파,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는 알파분의 1이라는 관계식이 만들어집니다. 즉, 이 말은 알파 곱하기 베타가 1이라는 의미죠. 둘의 곱이 일정하고 더한 것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라. 이거 산술기하 평균 쓰면 되겠네요. 2 루트 알파 베타 플러스 5.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알파와 베타가 같을 때. 알파 베타가 1이니까 이건 2 곱하기 2 더하기 5가 되겠네요. 2 곱하기 7 14가 될 거다. 이렇게 알 수 있다고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제 40번 볼게요. 무리함수 f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내래요. 자, 이번에도 함수를 좀 볼게요. 이 함수를 보면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2 곱하기 x 더하기 2죠. x 더하기 2 더하기 1. 그럼 원래 이 함수의 형태는 y는 마이너스 루트 2x였을 거예요. 이걸 평행이동한 겁니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 거다. 그럼 이것도 그림을 잠깐 그려볼게요. 원래 함수는 y는 마이너스 루트 2x예요. 마이너스 루트 2x, x가 양의 값이면 y는 음의 값을 갖죠. x가 양의 값이면, 즉 1사분면 아니면 4사분면 쪽인데 y가 음의 값을 갖는다. 요 그래프는 요 4사분면 쪽에 그래프가 나타났을 겁니다. 이것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 거예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 요 점을 기점으로 해서 간 거다. 자, 아래로 휘어져서 내려갔겠죠. 요렇게 그래프가 나타났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빨간색 선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얘가 마이너스 2고 1이에요. 정의역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치역은 1보다 더 작거나 같다. 이거 맞네요. 기억은 맞습니다. 두 번째, y는 fx의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2 루트 x를 평행이동한 거다. 아니죠. 이거 보면 y는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루트 x니까 이건 마이너스 루트 2고 이건 마이너스 2니까 서로 다르잖아요. 틀렸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가 1사분면 지나간다. 1사분면 안 지나가죠. 이것도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에요. 41번, 두 무리함수가 있어요. 이 두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x는 2, 그리고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 형태를 가만히 보니까 이 뒤가 마이너스 1이고 이게 플러스 1이에요. 똑같은 형태의 함수를 y축 방향으로만 움직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만 구해보면 알 수 있죠. 자, 첫 번째 것만 봅시다. 이거 y는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에요. 좌표 평면에 나타내 볼게요. 이건 y는 루트 마이너스 x를 평행이동한 겁니다. 이거 루트 마이너스 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 있겠죠. 2사분면 쪽으로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인 거다. 2만큼 마이너스 1만큼 여기 점을 지나가게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동된 직선을 요걸 파란색으로 표현하면 파란색으로 그림이 적당히 이렇게 그려질 거다. 이렇게 나타냅시다. 자, 그 다음 뒤쪽은 어떻게 되느냐. 뒤쪽은 이건 마이너스 1이고 함수값이 이건 1이니까 2만큼 더 크잖아요. 그러면 이건 2만큼 위로 당긴 거예요. 그 다음 x는 2, x는 2선은 빨간색으로 칠하겠습니다. x는 2, 그리고 y축 둘러싸인 부분입니다. 요렇게 생긴 도형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황 색깔하고 파란 색깔은 요건 이만큼씩 위로 올렸죠.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알겠죠? 구해야 되는 방법. 그건 뭐냐? 요렇게 잘라내면 요 부분이 요 아래 부분이랑 요 넓이가 똑같게 될 거다. 결국은 남는 것은 여기 보이는 이 노란색 사각형만 남게 될 거다. 가로 길이가 얼마였냐? 2였습니다. 여기 x값이 2였으니까 y축 방향으로도 요 둘 차이니까 2만큼 차이 나죠. 그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2 곱하기 4가 되겠네요. 1번입니다. 42번,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요 무리함수의 최대값 8일 때 최소값 구하래요. 무리함수의 그래프도 보면 좌표평면에서요, 어떻게 생기건 요 네 가지 형태를 다 보세요. 증가함수죠, 감소함수예요,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증가함수, 감소함수를 아무리 평행이동해봐야 증가감소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럼 그 말의 의미는 2와 6에서 어쨌건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이동되기 전 상태 함수가 y는 3x였을 거예요. 1, 4분면 쪽 나타나는 함수니까 이거 증가함수예요. 그럼 증가함수는 최대값이 어디서 생긴다? 가장 큰 값에서 생긴다. 그래서 x가 6일 때 최대값을 가졌을 겁니다.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루트 3 곱하기 6 마이너스 2 플러스 a. 앞쪽이 루트 16이죠. 4 플러스 a가 8이래요. a가 4였겠네요. 그럼 최소값은 x가 2일 때 생기겠죠. x가 2일 때 최소값은 루트 3 곱하기 2 마이너스 2 플러스 a는 4예요. 루트 4 더하기 4가 되니까 6이 되죠. 4번입니다. 43번 다음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8이 두 함수 y는 루트 kx와 y는 2루트 x의 그래프와 각각 1, 4분면 점에서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합니다. 두 점 a,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cd라고 하는데 O부터 C까지 거리랑 O부터 D까지 거리가 1대2의 비율을 갖는다. 즉 OC와 CD변의 길이가 똑같다 이런 의미죠. 이때 상수 K 값을 구하면 얼마일지를 묻는 질문이에요. 자, 점 C의 X좌표를 A라고 합시다. 그럼 점 D의 X좌표는 2A가 되겠죠. 그럼 A점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하면 Y는 루트 KX니까 A, 루트 AK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점 B는 2a, 2 루트 2a가 될 거라고요. 자, 이렇게 생긴 관계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 각각의 점들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8 위에 있다 했죠. 자, 첫 번째 점부터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루트 ak는 마이너스 a 플러스 8이에요. 두 번째 식을 보면 2 루트 2a는 이 식은요 마이너스 2a 더하기 8이 됩니다. 이것 윗줄에서 아랫줄을 빼거나 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윗줄에서 아랫줄을 뺀다.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네요. 요 두 번째 식을 전개를 하게 되면 a에 대한 식으로만 나타나니까 요거 가지고 찾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한번 찾아볼게요. 양변 2로 나누면 루트 2a는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됩니다. 양변을 제곱하면요 2a는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이죠. 2a를 이항하면요 a제곱 마이너스 10a 더하기 16이 0이에요. 이건 a-2와 a-8로 인수분해 되죠. a 값이 2가 되거나 8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a가 2가 될 때가 있을 것이고 a가 8이 될 때가 있을 터인데 이 중에서 어떤 값이 해당이 될까? 이 그래프를 조금 더 크게 그렸다고 칠게요. 이걸 조금 확대해서 그렸다 칩시다. 이거 제곱하는 과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더 뻗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만나게 되는 값이 이 직선하고 만나게 되는 훨씬 큰 쪽에서 값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찾는 건 이건 2일 때일 거예요. 2일 때. 따라서 여기 위쪽에 주어진 a, 루트 ak는 바로 2, 루트 2k임을 의미합니다. 맞죠? 자, 이걸 다시 대입했어요. 이 첫 번째 식에 대입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루트 2k가 마이너스 2 플러스 8이니까 6이 된다고요. 그럼 2k는 36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k 값은 1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4번) 보겠습니다. 두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다시 앞에서 봤던 좀 쉬운 형태 문제로 돌아갔죠.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0이고요. 0을 대입하면 1,
1 대입하면 2, 0, 1, 2 모두 있죠. 자, 기억은 맞네요. 두 번째,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2, 0을 대입하면 1, 1을 대입하면 2, 1하고 2가 또 있죠. 니은도 맞아요. 세 번째, x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음수일 때는 아래로 대입하래요. 2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여기는 3이겠네요. 0일 때는 위쪽이죠. 0 대입하면 0, 1일 때는 0보다 크니까 1 대입하게 되면 이때는 2가 되죠. 3, 0, 2, 3, 0, 2. 모든 값이 다 있네요. 그러면 셋 모두 함수가 되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45번,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가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가만히 살펴보니 en-1이라는 표기가 있고 en이라는 표기가 있어요. en-1은 n이 자연수니까 이건 홀수죠. 홀수가 입력값이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이렇게 되고요. 짝수가 입력값이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된대요. 그러니 요 위에서 보이는 F5랑 F8을 가지고 적절하게 잘 봐야겠죠. F5를 봅시다. F5는 홀수잖아요. n이 얼마인 홀수인가 하면 n이 3일 때 홀수예요. 그래서 이건 2 곱하기 F3과 같겠구나. 3이 또다시 홀수죠. 3은 2 곱하기 2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2 곱하기 F2예요. 여기 F3이 2 곱하기 F2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F2, 2가 짝수죠. 여기는 n이 1일 때거든요. 그래서 2 곱하기 2면 4가 되니까 4 곱하기 2 마이너스 F1로 표기가 될 거다. 자, F5는 이제 더 이상은 못 갈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이제 끝이 되고요. F8을 봅시다. F8은 뭐냐? 짝수죠. 짝수일 때는 2 마이너스 F 절반의 값 4. 또다시 짝수잖아요. 또다시 짝수니까 2 마이너스 F 2예요. 2에서 2를 뺐죠. 그럼 이건 0이잖아요. 그럼 이건 플러스 F2예요. F2는 뭐냐? 위에서 2 마이너스 F1이라고 했거든요. 자,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F5에서 F8을 빼세요. F5에서 8 마이너스 4F1에서 아래쪽을 빼세요. 마이너스 2 플러스 F1입니다. 그리고 6 마이너스 3F1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 찾아야 되는 건 F1이에요. F1은 뭘까? F1은요, 이 1이 홀수잖아요. n이 얼마일 때냐? n이 1일 때예요. n이 1일 때니까 2 곱하기 F1이랍니다. 자기 자신하고 자기 자신의 2배하고 같대요. 그럼 F1은 0이 되는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이 결과를 대입해보면 우리가 찾는 답은 6이 됩니다. 1번입니다. 46번, 집합 1,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있는데 여기서 정의된 두 함수 fg가 있어요. f함수랑 g함수가 같답니다. 두 함수가 같으려면 f1하고 g1하고 같아야 되고요. 이게 and죠, and. 이런 의미예요. f2하고 g2하고 같아야 돼요. f함수에 1 대입합시다. 1 플러스 a는 g함수에 1 대입하면 1 더하기 b 마이너스 1. 이거 소거되면 b는 a 플러스 1이죠. 두 번째, f2는 2 플러스 a, g2는 4 플러스 2b 마이너스 1. 첫 번째 식을 두 번째 식에 대입해요. 2 플러스 a는 4 더하기 2 곱하기 a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럼 2 플러스 a는 2a, 6에서 1 뺐으니까 5죠. a가 마이너스 3이네요. a가 마이너스 3이면 1 더한 값이 b니까 b는 마이너스 2. 그러므로 이 두 개 값을 곱하게 되면 6이 됩니다. 5번입니다. 47번,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 fx는 2x 더하기 b가 1대1 대응입니다.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세요. 자,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기울기가 양수예요. 증가하는 함수죠. 증가하는 함수가 있고 이게 1대1 대응입니다. 이렇게 증가하더라.
x의 범위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0부터 a까지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게 증가함수니까 0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고 a에서 함수값이 5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 그림이 조금 이상하게 됐죠. 그럼 이렇게 그려졌어야 되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a일 때가 이게 5가 되어야 할 거다. 자,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럼 끝입니다. 즉 마이너스 1,0 지나가고 5,a 지나간다. 이 함수 어떻게 찾느냐? y가 0일 때 x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럼 b가 2가 되죠. 두 번째 5,a를 지나갑니다. a는 5를 대입하면 10 플러스 b예요. 그런데 b가 2가 되니까 a는 12죠. 왜 정답이 안 나올까요? 지금 뭐가 잘못 계산이 됐을까?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점이 마이너스 1,0이 아니네요. 여기가 지금 틀렸습니다. 이쪽부터 지금 다시 쓸게요. 이 점이 0, 마이너스 1을 지나가죠. 예, 엉뚱하게 썼네요. 자, 마이너스 1이 b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5,a가 아니고 이것도 a,5네요. 지금 뭐 엉망으로 써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이것 a,5예요. 그러면 5는 2a 더하기 b인데 b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요 값이. 그럼 a가 3이 되면 되죠. 그러므로 a 더하기 b는 3에서 1을 뺀 값이니까 2가 되더라. 2번입니다. 자, 이제 7페이지 건너갈게요. 7페이지 48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g가 각각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입니다. f는 항등함수고 g는 상수함수예요. 자, 상수함수와 항등함수입니다. 그래프 그리기 쉽죠? 그려봅시다. 항등함수예요. 이게 f예요. y는 fx. 상수함수는 3일 때 2라는 값을 갖는데요. 그럼 어떤 경우에도 다 2라는 값을 갖는다는 거죠. 여기가 2가 된다. 그렇죠? 자,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 그럼 두 개가 만나는, y는 gx인데 그 만나는 점이 이게 2,입니다. 두 함수하고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이거는 삼각형이네요. 직각삼각형. 가로 길이가 2, 세로 길이가 2인 직각삼각형이에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인 거 금방 알 수 있죠? 4번. 49번. 그림은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입니다. 아래 보이는 요 함수에 대한 값을 찾아내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근데 함수 g는 이제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게 1대1 대응이란 말이 있고 똑같이 x에서 x로의 대응이고요. g1은 뭔진 모르겠는데 f가 4에 대응된답니다. 함수값이 4에 대응되는 건 3이잖아요. 그러면 요 첫 번째에서 알 수 있는 건 g1은 3인 거죠. 두 번째, f2는 얼마냐? f2는 3이에요. 그러면 이건 g3은 1이네요. 하나만 더 있으면 되겠네. 그런데 2에서의 값이 4에서의 값보다 더 크더라. 그럼 끝났습니다. 집합 x에서 x로 이 대응인데 원소가 1, 2, 3, 4가 있는데 함수 g는요. 1은 3으로 대응이 된대요. 3은 1로 대응이 되고 2에서 함수값이 4에서 함수값보다 크게 1대1 대응이 되게 만들어라. 그럼 2는 4에 대응되고 4는 2에 대응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다 끝나버렸죠. 자, 이제 찾는 거 봅시다. g는 얼마죠? g는 4가 되죠. 이건 f4. f4는 4가 1에 대응됩니다. 앞쪽은 1. f3은 4에 대응돼요. g4는 2죠. 1에서 2 빼라. 이 마이너스 1입니다. 2번이에요. 50번. f함수와 g함수가 있는데 요렇게 둘이 일치하게 되는 경우를 찾으래요. 이건 합성했는데 교환법칙이 성립하게 되는 그런 특정한 값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자, gx는 있습니다. 이걸 다시 입력값으로 대입하라. 그러니 2x제곱 더하기 x-3에서 2를 뺀 것과 오른쪽은 x-2를 다시 대입하라. 입력값으로 2 곱하기 x-2제곱 더하기 x-2-3이 되게 하라요. 식을 전개합시다. 2x제곱 더하기 x-5는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 플러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 2x제곱 소거되고요. 마이너스 5도 소거됩니다. x항도 소거되네요. 0이 돼야 되죠? x가 1입니다. 우리가 찾는 근이 1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5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